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as가 영어에서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품사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품사로 이해하는 as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대괄호에 보면 품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품사를 이해했다라는 거는 동사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의 형식을 이해했다라는 거는 어순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a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복습의 개념으로 한 번 더 언급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as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품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팔품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품사는요, 명사예요. 명사는 명칭, 이름이라고 했고 편의상 제 수업에서 이렇게 네모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 밑줄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고요. 동사는 한국어 문장에서 항상 끝에 위치해서 찾기 쉽다고 했어요. 동그라미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명사를 제외하고 형용사, 동사, 그리고 부사 자체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괄호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로 밑줄 3개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고요. 감탄사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운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명사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근데 여기 전치사구라는 말이 이렇게 3군데에 적혀 있어요. 하나는 명사 옆에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네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형용사 옆에 존재하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부사 옆에 존재하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팔품사 중에 하나인 전치사는요, 명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기본값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전치사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도치라고 해서 영어 문법에서 기존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전치사구가 형용사로서 사용된 문장이랑 부사로서 사용된 문장이 도치가 돼서 어떻게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My dog is on my bed. My dog sleeps on my bed. 자,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예요. 형용사로 사용된 전치사구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부사예요. 이게 기본값 어순이긴 한데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본값 어순에서 자리가 바뀌어서 도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도치가 되면 이 문장이 On my bed is my dog. 또는 On my bed sleeps my dog.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도치가 됐을 때는 이 전치사구가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명사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원래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명사로서도 인식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도치 관련된 정보는 영린 입장에서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만큼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8개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근데 품사를 이해하면 동사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의 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보통 영어에서 동사의 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5가지 형식을 말합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이 동사의 형식은요, 동사 뒤에 따라오는 필수 성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영어 문장에서 성분 이야기할 때는 끝에 이렇게 어로 끝나요.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어떤 동사의 형식인지 상관없이 이렇게 주어, 수어는 다 필수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로라는 말은 좀 안 익숙할 수 있어요.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는 수로라는 표현보다는 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각 형식을 구분짓는 이렇게 필수 성분들이 있어요. 필수 성분을 보면 뭐 주격 보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어냐, 목적어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 문장을 접할 때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는 여기에 영어 문장에 부가 성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부가 성분은 영어로 수식어라고 합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근데 아까 품사를 이해하면 동사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품사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동사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각 필수 성분마다 들어가는 품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한 게 요 표예요. 여기 타이틀도 각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품사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똑같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동사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2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만 이렇게 비동사, 일반 동사 두 개로 구분됩니다.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은 일반 동사만 해당하거든요. 2형식만 비동사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2형식인 비동사가 사용될 때는 여기 주격 보어에 해당하는 품사가 총 3개입니다. 동사 원형, 형용사, 명사. 근데 2형식 일반 동사가 사용될 때는 품사가 이렇게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여기 보호 자리에 이렇게 3가지 올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동일합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주어와 같아요. 다 명사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이 동사의 형식을 꼭 알아야 하거든요. 기본값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알아야 되는 부분이냐면 동사의 형식을 이해하면 어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필수 성분명에 해당하는 요 이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품사로 나타내 봤습니다. 동사의 형식을 이렇게 시각화한 게 요 도표예요. 근데 요 도표랑 이 부분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요 비동사를 따로 뺐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이 형식이지만 비동사일 때는 따라오는 품사가 이렇게 3개인데 일반 동사일 때는 하나잖아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요, 학생들이 문법 용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동사의 5가지 형태를 좀 시각화해서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도표는 필수 성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가 성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부가 성분은 수식어라고 불린다고 했고 수식어에 해당하는 품사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사예요. 부사는 부가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 성분 뒤에 덜 핵심적인 정보로서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에 해당하는 또 다른 품사가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필수 성분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필수 성분으로서 형용사랑 부가 성분으로서 형용사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수식어로서 형용사는 여기 필수 성분으로 존재하는 명사,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동사의 형식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동사의 형식을 이해하면 어순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순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사의 형식이 어떻게 어순에 연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 영어 선생님이야. 자, 이 한국어 어순으로 영어를 쓰면요. I English teacher am이에요.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부터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 주어, 그리고 영어 선생님.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바로 쓰면 I am English teacher인데 우리 가산성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on 붙여주셔야지 올바른 영어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요. 누가 너 밤에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밤에 자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나 밤에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어순대로 쓰면 I
night, 밤, 자, slee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와줘야 됩니다. 동사는 항상 한글 문장 뒤에 있다고 했어요. 자, 누가? 내가. 그리고 밤에. 부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 I sleep night 아니죠. 우리 시간 부사 배웠단 말이에요. at n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문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 보인다. 영어로 바꾸면 맛있는 delicious 생겼대요. 그렇게 보인대요. look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한국어 동사 찾고 뭐가 주어 생략됩니다. 어떻게? 맛있게 생겼대요. 자, 영어 문장에선 주어 써줘야 되니까 it 넣어주고 그 다음 동사 와야겠죠. look 그리고 deliciou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때문에 뒤에 이렇게 looks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은 나 너 좋아해. 나, I, 너, you 좋아해. like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니죠. 한국어에서 동사부터 찾습니다. 좋아해.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이거 어순 바르게 바꾸면 I like you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새거 줄게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새거 new one 줄게 will give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겠죠. 줄게 누가? 내가. 누구한테? 너한테. 뭐를? 새거를. 그러면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우선 주어 I 동사는 will give가 되겠죠. 대상부터 말합니다. 네가 생략됐어요. you 뭐를? new one 여기 마침표도 new one 이렇게만 쓰면 되나요? 아니죠. 가산성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새거가 하나면 여기 어를 붙이고 여러 개면 뒤에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행복하게 happy 만들어줄게 will mak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만들어줄게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렇게 찾아내서 주어 I 동사 will make 누구를? 한국어는 생략됐어요. 너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 한국어 문장을 어순에 맞게 영어 문장으로 바꾸려면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6개의 한국어 문장을 제가 랜덤으로 적은 게 아니고요. 얘는 비동사, 얘는 1형식 동사, 얘는 2형식 동사, 얘는 3형식 동사, 얘는 4형식 동사, 얘는 5형식 동사 이렇게 맞춰서 적었습니다. 여기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또는 형용사 또는 명사 올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는 명사 온 겁니다. 그리고 1형식 동사 뒤에는 필수 성분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부가 성분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 붙은 거고요. 여기 2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필수 성분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 있는 거고요. 여기 3형식 동사 뒤에는 명사 하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사 따라왔고요. 4형식 동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2개 이렇게 위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new 명사 하나, new ones 명사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형용사나 명사 요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문에서는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이해하셨으면 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사의 5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부분을 왜 갑자기 지금 또 설명을 드리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이제 이 다음에 설명드릴 as가 좀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as는 2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as가 한 번만 사용된 경우, 그리고 as 2개가 한 세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우선 as가 한 번만 사용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s가 한 번만 사용되는 경우에 as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절도 명사 절로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도 이렇게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해서 필수 성분 안에 있는 명사, 형용사 앞에 as가 붙는 게 아니에요. 요 as가 한 번 사용될 때는 뒤에 어떤 품사가 오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 전체를 하나의 부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장 뒤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수 성분 앞에 붙였을 때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겠다 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앞에
붙을 수도 당연히 있죠. 근데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뺄 때는 이렇게 쉼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예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as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유사하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as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s 뒤에 명사가 사용된 예는요, 뭐 이런 거 있겠죠. as a friend, 친구로서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s I mentioned, 한국어로 하면 내가 언급한 것처럼. as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 as usual, 평소처럼. as 부사 같은 경우는 as always,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 부사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얘는 이 as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as가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쓰이는 경우를 우리가 원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as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라는 품사가 오거나 수량을 나타내는 much나 many와 함께 명사가 이렇게 따라오거나 아니면 부사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as가 한 개일 때 사용된 명사, 형용사, 부사랑 as가 두 개일 때 첫 번째 as 뒤에 사용되는 형용사, 명사, 부사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as가 한 번만 사용됐을 때는 이 전체를 부사로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가 설명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원급으로 사용됐을 때 첫 번째 as 뒤에 붙는 얘네들은요, 여기 필수 성분에 해당합니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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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량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 앞에 요 as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게 붙을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명사 앞뒤로도 위치할 수 있고 형용사 이렇게 앞뒤로도 위치할 수 있고 부사 앞뒤로도 위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록색으로 칠한 as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문장이 완성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초록색 부분이 부사로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수량 형용사 또는 부사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배웠던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so랑 such 있어요. 우리 강조 의미로 so랑 such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 결과로서 이렇게 대절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예문으로 볼게요. 나 너무 아파서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 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면 I'm so sick that I can't lift a hand가 되는데 영어 문장에서 I am sick만 써도 필수 성분은 다 들어갑니다. 우리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3개 있다고 했어요. 동사, 형용사, 명사. 여기서는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강조를 나타내는 so가 이렇게 위치를 한 거고요. 이 대절은 이 정도에 대한 결과로서 이렇게 부사로서 붙은 거예요. 자, 요 밑에 예문도 같은 결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사랑스러운 생명체라서 내가 뽀뽀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My dog is such an adorable creature that I can't stop kissing her 인데 여기서 My dog is an adorable creature 까지만 적어도 필수 성분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또 비동사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such를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해주고요. 여기 대절이 부사로 붙으면서 이 강조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전에 필수 성분 앞뒤로 이렇게 세트로 붙는 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비슷한 결로 enough도 이렇게 to 부정사랑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건 오늘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근데 enough는 자주 사용되는 거라서 여기 한번 껴봤습니다. 참고로 enough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로서 형용사 뒤에 위치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명사 수식할 때는 형용사로서 이렇게 명사 앞에 위치하고요.
근데 부사로 사용됐을 때는 충분히,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는 충분한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enough는요, 부사로 사용되든 형용사로 사용되든 이렇게 to 부정사가 enough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나는 찬장 꼭대기 선반에 닿을 만큼 키가 크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I'm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of the cupboar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영어 문장에서 I'm tall까지만 해도 필수 성분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enough는 충분히 라는 뜻으로 to를 수식하고 있는데, 여기 to 부정사가 뭘 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부가 정보로서 이렇게 또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시도요, 필수 성분에 대한 부가 성분인 부사가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위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소다는 까딱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없대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lift a finger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I don't have 에너지만 해도 필수 성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에너지에 대한 부가 성분으로서 enough가 형용사로 들어갔어요. 충분한 에너지예요. 뭐 하기에 충분한 이라는 또 부가 설명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부가 설명이 앞뒤로 이렇게 붙은 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예시는요,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아니면 요 명사 앞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뒤에 두 번일 수도 있어요. 부사 두 개가 세트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요런 개념이 여기 as에도 적용된 거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 as가 들어간 예문도 볼게요. 한국어는 나는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다예요. 영어로 바꾸면 I'm not as healthy as I thought 인데, 여기에서 I'm not healthy가 필수 성분인 거예요. 그리고 as가 들어간 겁니다. 부사로서. 첫 번째 as는 표식 같은 거예요. 이 형용사를 그냥 형용사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유사한 것과 비교해서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볼 거야 라는 표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상이 뭐냐면 이라는 느낌으로 두 번째 as가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as가 사용됐잖아요. 첫 번째 as 자리에 so가 이렇게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용된 so는요,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동의의 의미로 so가 사용된다고 배웠어요. 뭐 예를 들면 I think so, I hope so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so do I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의의 의미인데 뭐와 동의하냐면 뒤에 있는 as I so과 동일하다 라는 의미로 so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두 개의 부사가 한 세트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as는 그 예시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as 두 개가 세트로 사용되는 그 구조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는 하시더라도 자기가 만드는 영어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구조를 좀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여기 강조하는 so, such, 그리고 enough를 함께 넣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as 뒤에 붙을 수 있는 품사의 형태도 3개고 두 번째 as 뒤에 붙을 수 있는 형태도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뭐 어떻게 맞춰서 써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It is cold 라고 하면 그냥 춥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it is as cold as winter 라고 하면 겨울만큼 춥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명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It is cold는 그냥 춥다라는 거예요. 근데 it is as cold as it was yesterday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절로서 형용사, 절 이런 형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이게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사 형태만 대상으로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에 적어보겠습니다. I have many friends 하면 나는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many 앞에 as 붙이고
as 뒤에 이렇게 붙이면 난 너만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I have many friends는 필수 성분, 그리고 필수 성분 앞뒤로 이렇게 부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트도 한번 적어 볼게요. I don't have much money 라고 하면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as much money as you think 라고 하면은 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I don't have much money, 요게 필수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much에 대해서 부가 설명으로서 as 그리고 as you think가 세트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여드릴게요. 부사, 명사. 자, 저희 집 강아지를 해볼까요? My dog runs fast 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는 빨리 달려요 인데 여기에 as fast as you, 우리 강아지는 너만큼 빨리 달려요 라는 형태로 부사 그리고 명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절로 붙는 경우는 같은 문장으로 해볼게요. as fast as you said, 네가 말한 것만큼 빨리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사랑 형용사랑 쓰이는 경우는 My dog runs as fast as possible, 이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as가 한 번 사용될 때 어떤 품사와 함께 사용되는지 상관없이 이 전체를 하나의 이렇게 부사로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as만 이렇게 부사로 보라고 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쓰냐면 이 뒤에 as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세트로 사용되는 형태인데 얘가 생략된 겁니다. 생략된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랑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as를 한국말로 바꿀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략된 경우로 사용되는 거랑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죠.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형용사는 필수 성분이에요.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 필수 성분 앞에 as가 붙거나 아니면 이 as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가 완성될 수 있는 부사 앞에 as가 붙거나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부정문하고 어울립니다. 요 설명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예문에서 또 한번 언급할 예정이에요. 자, 이까지가 as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as 설명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as가 영어에서 사용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많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앞으로 영어 문장에서 as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게 어떤 형태로 쓰인 as인지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 초반에서 설명드린 뭐 팔품사, 동사의 형식, 어순에 관련된 설명은 as뿐만 아니라 영어 문법 공부하시면서 계속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좀 길기도 하고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as가 한 번 사용됐을 때, 그리고 as 두 개가 부사로서 세트로 사용됐을 때의 예문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s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